요즘 커피나 단 음료는 챙겨 드시면서 우유 한 잔은 건너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런 작은 습관이 몇 년 뒤 여러분의 혈압과 혈당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30년간 영양과 대사 질환을 연구해온 이정우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식습관과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을 지키고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약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우유 한 잔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를 그냥 칼슘 보충용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유의 진짜 효능이 뼈가 아니라 혈관과 대사에 있다는 걸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특히 요즘 혈압이나 혈당 수치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 주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식습관은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침엔 커피로 시작하고 점심엔 자극적인 음식으로 때우고 저녁엔 과식하거나 아예 거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이 바로 혈압과 혈당을 요동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유 한 잔만 제대로 더해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유 속에는 칼륨, 유청 단백질, 비타민 B12,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혈관을 보호하고 혈당 조절을 돕습니다. 단순히 영양소를 보충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자체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 아침마다 커피 두세 잔을 마시면서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또 식사량은 줄었는데도 오히려 혈당이나 혈압이 높아져서 당황하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식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인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유 한 잔이 어떻게 여러분의 혈관을 보호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지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 요즘 혈압이나 혈당 때문에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신 김명자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9세이신 김명자님은 아침마다 커피 두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식사량은 점점 줄어들었는데 이상하게도 혈압은 오히려 높아지고 식후 혈당도 들쭉날쭉해서 불안하다고 하셨죠. 김명자님은 건강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 기름진 음식도 줄이고 채소도 챙겨 드시려고 애쓰셨거든요. 그런데 왜 수치는 점점 나빠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답답해 하셨어요. 사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뭔가를 줄이는 데만 집중하시다 보니 정작 필요한 영양소는 제대로 못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김명자님께 권해드린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줄이고 그 자리에 저지방 우유 한 잔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차이를 만들겠냐며 웃으셨어요. 하지만 두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김명자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혈압약 복용량도 줄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김명자님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우유 한 잔을 더했을 뿐인데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조절도 수월해졌던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유는 단순히 칼슘을 보충하는 음료가 아니라 심장과 혈관의 균형을 바로잡는 식품이라는 것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우유를 어렸을 때나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거나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된다고 멀리 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유 같은 양질의 단백질과 미네랄이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근육도 지켜야 하고 혈관도 보호해야 하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압과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뒤에 나올 내용 중에서 우유를 언제, 어떻게 마셔야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식습관을 바꾸는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압과 혈당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우유의 효능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유가 혈압과 혈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우유 속 칼륨이 나트륨을 밀어내는 작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 관리하면 소금을 줄여야 한다는 건 아시는데 칼륨을 늘려야 한다는 건 잘 모르세요.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륨은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 상승을 자연스럽게 막아줍니다. 독일 민행공과대학교에서 진행한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유제품 섭취가 꾸준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평균 10%에서 15%까지 낮았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던 박영수님이라는 71세 분은 고혈압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셨는데요. 저지방 우유 한 잔을 매일 아침 꾸준히 마신 후 혈압 수치가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약을 끊은 건 아니지만 이전보다 혈압 변동폭이 훨씬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본인이 몸 상태가 좋아진 걸 직접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우유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커피 대신 우유로 바꿔보세요. 단, 짠 음식과 함께 드시면 칼륨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되도록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우유를 드시나요? 두 번째는 유청 단백질이 혈관 염증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이 염증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혈압도 오르고 혈액순환도 나빠지는 거죠. 우유 속 유청 단백질은 혈관 내 염증을 완화시키고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핀란드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유청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염증 수치가 평균 14%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혈관이 그만큼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김정수님이라는 65세 분은 당뇨 초기 판정을 받고 나서 유제품 섭취를 늘리기 시작했는데 몇 달 뒤 손발 저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저지방 우유나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당 함량이 높은 가당 요거트는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까 피하셔야 해요. 혈관이 막히는 게 무섭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유를 꾸준히 챙겨보세요. 세 번째는 비타민 B12가 대사 기능을 깨워준다는 겁니다. 우유는 비타민 B12의 아주 훌륭한 공급원인데요. 이 B12가 세포의 에너지 대사와 인슐린 기능을 돕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B12가 부족한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이 1.5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결국 당뇨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제가 만났던 이은희님이라는 73세 분은 늘 피로감을 호소하셨는데 우유를 꾸준히 마신 후 활력이 회복됐다고 하더라고요. B12가 부족하면 피로감이 심해지거든요. 하루에 우유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비타민제를 따로 드시는 분들은 중복 섭취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최근에 유난히 피로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유 한 잔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번째는 단백질이 근감소를 늦춰준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혈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주요 장소이거든요. 일본 노년영양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유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근감소 위험이 20%나 낮았다고 합니다. 박순자님이라는 75세 분은 아침마다 우유 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 하셨는데
몇 달 뒤 허벅지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계단 오를 때도 훨씬 수월해졌다고요. 아침 식사 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찬 우유를 마시면 속이 자극될 수 있으니까 꼭 식후에 드세요.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근육이 뻣뻣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건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단백질 섭취를 늘려보세요. 다섯 번째,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는 겁니다. 지방 함량이 높은 유제품은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어요. 유럽 영양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저지방 우유를 섭취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12%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상우님이라는 68세 분은 일반 우유 대신 저지방 우유로 바꾼 후 체중이 2kg 줄었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됐다고 하셨어요. 제품 라벨에서 저지방 또는 무가당 표시를 확인하시고 선택하세요. 우유 맛이 조금 덜할 수 있지만 습관을 지속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유를 주로 드시나요? 일반 우유를 드신다면 오늘부터 저지방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섯 번째는 우유가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우유 속 단백질과 지방은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방지합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식사와 함께 우유를 마신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 20% 낮게 유지됐다고 해요. 조미숙님이라는 70세 분은 아침에 빵이나 죽을 드실 때 우유를 함께 마시기 시작했는데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꼭 우유를 함께 드세요. 식사 중간이나 식후 바로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에 어지럽거나 졸린 증상이 있으셨나요? 그건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 떨어지는 신호일 수 있어요. 우유 한 잔이 그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유 속 마그네슘이 혈압 조절을 돕는다는 점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한국인 대부분이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한 사람은 고혈압 위험이 1.7배 높았다고 합니다. 우유 한 잔에는 약 25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정기수님이라는 66세 분은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수치가 불안정했는데 우유와 함께 견과류를 소량 섭취하면서 혈압이 많이 안정됐다고 하셨어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드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이 떨리는 증상이 있으신가요? 그건 마그네슘 부족 신호일 수 있어요. 우유를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우유가 장 건강을 개선해서 전반적인 면역력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우유 속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유제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장내 유익균이 평균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영란님이라는 72세 분은 변비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는데 무가당 요거트를 매일 드신 후 장 건강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우유보다는 요거트 형태가 유산균 섭취에 더 효과적이니까 번갈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에 가스가 자주 차시나요? 그렇다면 장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우유나 요거트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이렇게 우유의 작용을 제대로 이해하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혈관을 돕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식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우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유를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아침 커피 대신 저지방 우유로 바꾸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커피 한두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데요.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올립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면 위장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반면 우유는 혈압을 완화시키고 이벽을 보호합니다.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가장 적절해요. 아침 식사를 하신 후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처음엔 커피가 그립겠지만 2주 정도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고 오히려 우유를 마셨을 때 더 편안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내일 아침 커피 대신 우유 한 잔으로 바꿔보시겠어요? 두 번째는 저녁 간식 대신 무가당 요거트를 드시는 겁니다. 저녁 늦게 출출하면 과자나 빵 같은 걸 찾게 되는데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무가당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야식 욕구를 줄여줍니다. 저녁 8시 이전에 무가당 요거트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 함량이 높은 제품은 피하셔야 해요. 제품 라벨을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플레인 요거트에 과일을 조금 넣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야식 대신 요거트로 바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 하루 한 컵 우유 마시기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우유는 뼈 건강, 혈관 건강, 혈당 관리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 함께 건강 습관을 만들면 지속하기도 훨씬 쉽고 서로 챙겨주는 재미도 있어요.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은 락토프리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락토프리 우유도 맛이 좋고 종류도 다양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녁 식사 후에 가족이 함께 한 컵씩 나눠 마시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우유를 안 드시나요? 오늘부터 함께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네 번째는 운동 후 단백질 보충용으로 우유를 활용하는 겁니다. 운동 직후에는 근육이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데 우유에는 근육 회복에 이상적인 10g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유청 단백질은 흡수가 빨라서 운동 후에 마시기 딱 좋아요. 운동 전에는 피하시고 운동이 끝난 뒤 30분 이내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하신 후에 200ml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집 근처를 천천히 걷기만 해도 근육은 자극을 받으니까요. 운동 후에 어떤 음료를 주로 드시나요? 스포츠 음료보다는 우유가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당분도 적고 단백질도 풍부하니까요. 다섯 번째는 유제품을 식사에 곁들이는 겁니다. 요거트나 치즈를 소량 곁들이면 포만감이 높아져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샐러드에 치즈 조금 뿌리거나 과일과 함께 요거트를 먹는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염분이 높은 치즈는 소량만 드세요. 저염 치즈나 모차렐라 치즈 같은 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샐러드나 과일과 함께 곁들이면 영양 균형도 맞추고 맛도 좋아요. 오늘 식사에 우유 한 잔이나 요거트 한 스푼을 더해 보실까요? 여섯 번째는 우유를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국이나 찌개에 우유를 조금 넣으면 부드러운 맛이 나고 칼슘과 단백질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된장찌개나 순두부찌개에 우유를 약간 넣으면 감칠맛이 더해집니다.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 때도 우유를 넣으면 더 부드럽고 영양가도 높아져요. 빵을 우유에 적셔서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리할 때 우유를 활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유제품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평소 요리할 때 우유를 넣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우유를 간식 대용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오후 3시쯤 되면 출출해지는데 이때 과자나 빵 대신 우유 한 잔을 마시면 혈당 급상승 없이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요. 바나나나 사과 같은 과일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간식 시간에 우유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고 동시에 필요한 영양소는 채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간식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 우유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오후에 간식을 드실 때 주로 뭘 드시나요? 오늘부터 우유로 바꿔보시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덟 번째는 자기 전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따뜻한 우유는 수면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어요.
우유 속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서 편안한 수면을 유도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 따뜻하게 데워서 천천히 마시면 좋습니다. 불면증이 있거나 자다 깨는 일이 잦으신 분들은 자기 전 우유 한 잔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단 너무 많이 드시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 수 있으니까 적당량만 드세요.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나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핵심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유가 단순한 칼슘 보충 음료가 아니라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예방의학 식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상식은 우유는 뼈에만 좋다는 것이었지만 올바른 관리는 우유가 혈압과 혈당까지 동시에 지키는 균형식이라는 겁니다. 하루 한 잔의 저지방 우유는 당뇨와 고혈압의 위험을 동시에 낮추고 혈관 염증을 완화하며 근육 손실을 늦추는 아주 작지만 강력한 실천입니다. 약이 아니라 식습관으로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영상을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불안정한 분들, 그리고 근육이 약해지는 게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당장 우유 한 잔을 추가해 보세요. 아침 식사 후 따뜻한 우유 한 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이렇습니다. 단백질과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혈관에 부담이 가고 결국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확실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조절되며 근육이 유지되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김명자님처럼 커피 한 잔을 줄이고 우유 한 잔을 더했을 뿐인데 혈압약 복용량이 줄어든 사례, 박영수님처럼 꾸준히 우유를 마셔서 혈압이 안정된 사례, 김정수님처럼 손발 저림이 줄어든 사례를 직접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내일 아침 커피 한 잔 대신 저지방 우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그 습관을 일주일만 지속해 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식후 졸음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다는 걸 직접 경험하실 거예요. 우유는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약국이나 병원에 가지 않아도 동네 마트에서 언제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우유 몇 잔 드시나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실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